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EPL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에서 2024-25 시즌 10경기가 지난 이후에 이번 시즌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측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측과 순위가 전혀 다르죠. 역시 예측은 틀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점에서 1월 이적 시장이 끝난 시점에서는 어떤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지, 특히 토트넘은 원래 한 5위 정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5위가 아니라 15위, 14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토트넘은 어떻게 끝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토트넘의 과연 이 미드위크, 그러니까 이 주 중에 경기가 없는 것이 과연 토트넘의 운명을 좀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애슬레틱의 컨텐츠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JJ 불, 그리고 이제 존 맥켄지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전문가인데, 이 두 명의 축구 전문가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한 10경기 정도 진행됐을 때, 시즌 10경기째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1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가운데 리버풀, 아스날, 첼시 그리고 토트넘이 5위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맨유는 7위 정도 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존 맥켄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1위인 가운데 토트넘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7위, 거의 비슷한 순위표를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시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게 아니다라는 게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의 상황은 지금 시즌 초, 그리고 시즌 중반,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 또 선수들을 영입하고 나서 지금의 상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 토트넘이 마티아스 텔 그리고 케빈 단소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이 물론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마티아스 텔은 너무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최전방에서의 어떤 판단 같은 게 좀 부족할 때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예측 가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도 상대방이 막지 못할 정도로 어쨌건 피지컬한 면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어떤 화력, 이런 부분들은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뛸 수 있는 수비수라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게는 너무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는데, 토트넘의 상황이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비수를 한 명 더 데려온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JJ 불 그리고 존 맥켄지,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좀 다르게 토트넘의 운명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맨유의 운명도 다르게 예측하는데, 일단 JJ 불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16위로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 이 시즌 중에 힘든 상황을 겪는 팀들이 분명히 있는데 맨유는 요즘에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영입에서 너무나 좋은 어떤 변수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고, 오히려 이제 존 맥켄지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좀 반등하지 않겠냐, 11위 정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면서 시즌 말미에 그래도 맨유가 9관이 명관이라고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순위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존 맥켄지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지금 순위 14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 시즌을 끝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토트넘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JJ 불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10위까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10위가 그렇게 대단한 그런 등수는 아닙니다. 유럽 대회 어디에도 나갈 수 없고 컨퍼런스 컵도 못 나가는 그 정도의 순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시즌 말미에 분명히 좋은 영입들을 했고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맨유와 토트넘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요즘 사실은 이제 두 팀 다 이 탑7 혹은 적어도 탑6 안에 들 것 같다라고 예측되고 있던 토트넘과 맨유이지만 이 두 팀이 지금 13, 14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팀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축구 전문가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축구 팬들도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 토트넘이 둘 다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둘 다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관이 명관이라고 이야기하는 팀 멘탈리티와 그리고 버티고 있는 팬들, 지지하고 있는 팬들이 있는데 그래도 반등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 플러스 토트넘에는 이제 선수들이 많이 되고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을 제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입장도 저는 둘 다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트넘의 현 상황을 봤을 때는 베스트 11을 지금 부상자로만 꾸린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토트넘이 3백으로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을 만큼 센터백이 충분히 다쳐서 뭐 이런 표현이 좀 웃기기는 하지만 우도기, 메디슨, 오도베르, 존슨, 베르너, 솔랑케, 히샬리송 이렇게 앞세우고 비카리오 키퍼를 쓰면은 이 팀이 이길까요? 지금 1군이 이길까요? 확실한 것은 이 선수들이 건강할 때랑 지금의 굉장히 너무 많은 활동량이 지쳐버린 이 토트넘이 붙으면 이 팀이 아마 이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이 부상 상황을 보면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모든 상황을 뚫고도 부상을 안 당한 게 대단하다. 그리고 데얀 클루셉스키도 지금까지 이렇게 뛰고 있는 거 보면 진짜 괴물이다. 질라탄이 예전에 이제 데얀 클루셉스키가 늘 하루 종일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루셉스키, 손흥민 선수 이 두 선수가 좀 휴식을 가지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휴식을 가지면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선수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최근에 진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많이 느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진짜 미쳤다.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는지 그 자체가 기적이다. 이 손흥민 선수가 현재 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 여론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현재 손흥민 선수가 소화하고 있는 어떤 경기 수를 봤을 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이후에 얼마나 선수들이 많이 뛰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스날 데이비드 라야 선수는 이제 키퍼죠. 그러니까 뭐 키퍼는 비교적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필드 플레이어 위주로 보면은 포로 그레이 클루셉스키가 제일 많이 뛰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 수를 봤을 때 한 주에 2개, 평균 2개입니다. 한 주에 평균 2개. 아치그레이도 1.91. 근데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 역시 이 명단 위에 올라 있고, 그리고 한 주에 2경기씩 조금 이제 출전 시간을 조정해 줬다 뿐이지 손흥민 선수도 쉼 없이 경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당 쉴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3.5일.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에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뭣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훈련하고 나면 3.5일 쉬어야죠. 이 사이에 뭐 어떻게 전술훈련을 하고 뭐 부분 전술을 좀 짜고 체력적으로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훈련을 전혀 할 수가 없고 회복에만 단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이 위쪽을 보면은 맨유의 이름도 되게 많이 보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디오고 달로, 마즈루이, 디알로 이런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런 선수들이 지금 맨유의 성적을 봤을 때 이 선수들도 지금 충분히 못 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여기 보면은 아스톤 빌라의 뭐 유리 틸레망이나 아니면은 뭐 마르티네즈, 이 선수는 이제 또 키퍼니까요. 근데 모건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뛰고 있기는 한데, 여하튼 너무 혹사에 가까운 정도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역시 토트넘 선수들이고, 이 맨유 선수들이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아스톤 빌라 선수들은 그래도 1.73, 그러니까 한 주에 뛰는 경기가 1.73개이기 때문에 2개를 뛰는 손흥민 선수와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손흥민, 클루셉스키, 그레이, 포로 같은 토트넘 선수들은 지금 최악의 혹사를 당하고 있다. 쉬는 날 자체가 뭐 거의 없는 것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소른민, 포로, 클루셉스키, 그레이 모두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쉬고 유로파 리그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16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안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살라는 너무 잘하는데 손흥민은 또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또 말도 안 되는 게, 손흥민 선수는 살라처럼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살라가 사실 손흥민 선수보다 뭐 공격 포인트 많이 기록했네 어쨌네 이렇게 해도,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 심지어 그 시즌 초기에는 부상도 당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경이롭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레이는 이제 센터백이 아니라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였단 말이죠.
본인의 원래 포지션이. 근데 거기에서도 뛰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 토트넘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애슬레틱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그 주중의 경기가 없는 상황이 토트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제픽브룩 기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이번에 비카리오, 우도기, 윌슨, 오드베르, 제임스 매디슨, 브레넨 존슨이 거의 지금 부상 회복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토트넘의 최근에 부상 회복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바로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약간 좀 의문이긴 하지만 여하튼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돌아오는데 하필이면은 또 만나는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은 이번 휴식기 이후에 물론 휴식기도 아닙니다만 일주일 동안 이제 다른 주중 경기가 없고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즌 하반기를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아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두 팀인데 토트넘은 분명히 다른 팀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입스위치와의 경기, 한 주 더 쉬고 입스위치와의 경기가 있을 때는 완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2월 달에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토트넘이 이 포스테코글루 프로젝트가 있죠. 이 프로젝트가 과연 망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 이 선수들, 그리고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데려온 이 두 선수들이 이 시즌을 과연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질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하튼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볼 때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살펴볼 때도 그렇지만 토트넘이 반등할 것이다 혹은 맨유가 반등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부상자들이 돌아왔을 때 토트넘에 분명히 좋은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아니다 그게 그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역시 이제 예측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아주 갈리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빨리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트넘 스쿼드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봐야 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그리고 통계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